올해 32살 이수아 씨. 퇴근을 하려고 회사 계단을 내려오다 그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복사뼈 주변이 욕심거리고 발목은 순식간에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시퍼렇게 멍까지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수아 씨는 얼음찜질을 하고 파스를 붙이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점차 통증은 줄었고 수아 씨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출근하던 수아 씨는 아파트 계단을 내려오다 그만 또다시 발목을 접질렸습니다. 헛디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볍게 디딘 발걸음이었을 뿐인데 발목이 또다시 꺾이고 말았습니다. 발목 통증으로 한 말 내딛기도 힘든 수아 씨. 그녀의 발목은 단순히 접질린 걸까요? 아니면 이미 그녀가 몰랐던 더 큰 문제가 생긴 걸까요? 놀랍게도 원인은 발목인대 파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일상을 멈추게 하는 통증의 정체, 발목인대 파열의 미스터리를 파헤쳐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레디에 인사드려요.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황창한 원장님과 함께 발목인대 파열에 대해 알아볼게요. 발목인대 파열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발목인대 파열은 발목을 지지하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찢어지거나 심한 경우에 완전히 이렇게 끊어지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주로 삼각인대라고 불리는 내측 인대보다는 발목의 바깥쪽인 외측 인대가 파열되는 경우가 더 흔하며 외측의 3개의 인대 중에서 앞에 2개가 파열되는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발목인대는 어떤 구조이고 발목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발목의 내측과 외측에는 발목의 안정성에 기여하는 인대가 있습니다. 발목 안쪽 내측의 삼각인대는 외측보다 좀 강하게 발목을 잡아주고 있고 삼각인대의 얕은 층이랑 깊은 층 모두 터지는 경우는 외측 인대 파열보다는 훨씬 드뭅니다. 발목의 외측에는 3개의 인대가 있으며 보통 앞에 전거비 인대와 종비 인대 파열이 흔합니다. 외측 측부인대 파열 시에 발목의 외측 불안정성이 생기며 만성화될 경우에 발목을 자주 삐거나 다칠 수 있습니다. 발목인대 파열과 단순히 발목을 삔 거는 어떻게 다른 거예요? 발목을 삐었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요. 삐었다는 표현은 보통 염좌를 의미하고 그 안에는 가벼운 인대 늘어남부터 실제 파열까지를 모두 좀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고요. 발목 인대 파열은 삐었다는 상태 중에서도 인대가 실제로 손상된 정도가 심해서 인대의 연속성이 사라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목인대 파열은 주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원인으로 발생하나요? 계단을 헛디디거나 운동 중 방향 전환할 때 발목이 안쪽으로 꺾일 때 많이 발생합니다. 특히 농구, 축구, 러닝 중 착지 순간에 흔하게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착지를 하거나 달릴 때 딛는 땅에 굴곡이 있거나 돌 같은 물건이 있을 때 발을 전체적으로 딛지 못해서 다치기가 쉽습니다. 그럼 원장님과 함께 알아보는 Yes or No. 발목인대가 파열되면 반드시 극심한 통증이 온다? 일단 정답은 NO입니다. 파열 정도에 따라서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오히려 걷다가 뒤늦게 붓고 불안정감을 느끼는 경우도 많습니다. 원래 만성적인 불안정성, 즉 인대가 많이 늘어나 있어가지고 평소에도 가늘고 약한 인대를 가지고 있었다면 인대가 이렇게 늘어나 있기 때문에 인대가 파열되기도 쉽고 파열 시에 원래 남아있는 인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다치고도 통증, 부종이 심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발목인대 파열의 대표적인 증상은 무엇인가요? 일단 급성기에는 일단 통증, 그 다음에 붓기, 그리고 멍드는 게 이제 대표적이고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체중을 실기조차 힘들 수 있습니다. 이걸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발목이 자주 꺾이고 다치는 만성 발목 불안정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발목인대 파열은 어떤 검사로 정확하게 진단하나요? 일단은 엑스레이를 먼저 찍어보게 되는데 엑스레이는 뼈가 부러졌는지, 즉 골절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검사이고요. 엑스레이를 찍을 때 발목에 스트레스를 줘서 찍는 엑스레이가 있습니다. 그걸 찍게 되면은 발목이 얼마나 불안정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요. 그리고 MRI는 가장 정확한 검사인데 인대가 얼마나 파열됐는지도 볼 수 있고 속의 발목 연골병까지 확인할 수 있고 주변 연부 조직 손상까지 모두 확인을 할 수 있어 가장 정확한 검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는 Yes or No.
발목 붓기가 빠지면 인대는 완전히 회복된 것이다. 이것도 정답은 노입니다. 겉으로는 붓기가 빠졌다고 해서 인대가 완전히 붙은 게 아니고 인대가 파열된 상태에서 제대로 연속성 없이 치유되어서 불안정성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붓기가 빠졌어도 발목에 불안정성이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목 인대 파열 치료를 위해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고요? 발목을 다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로 낫습니다. 근데 발목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발목 인대 손상이 계속 반복되는 경우, 그리고 만성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급성기 손상이더라도 인대가 완전히 파열된 경우, 특히 발목 인대 중 3개 중에 2개가 완전 파열된 경우에는 만성 불안정성을 가지고 휴유를 남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럼 발목 인대 파열 수술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수술은 크게 보면 기존의 개방적 수술과 최근 많이 시행되는 관절 내시경 수술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개방형 수술은 발목 바깥쪽 부위를 비교적 길게 절개해서 손상된 인대를 직접 봉합하거나 재건하는 방식입니다. 시야는 넓지만 절개가 크기 때문에 흉터가 남고 회복 기간이 다소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관절 내시경 수술은 작은 구멍을 한 2개 정도 내고 카메라를 넣어서 관절 안을 보면서 인대를 봉합하거나 재건합니다. 그래서 흉터가 거의 눈에 띄지 않고 수술 후 통증과 부종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일상 복귀도 상대적으로 빠른 편입니다. 다만 환자의 상태, 인대 손상 정도, 동반된 연골 손상 여부, 골편, 즉 뼈 조각의 동반 유무 등에 따라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쯤에서 한 번 더 yes or no. 발목 인대가 파열되면 반드시 수술해야 한다. 또 정답은 노입니다. 대부분은 보조기 재활 치료로 회복이 가능하고 수술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하게 됩니다. 수술 후 재활은 어떻게 진행되고 일상 복귀까지 시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초기에는 보호와 고정을 하고요. 이후에 단계적으로 재활 운동을 진행합니다. 일상 복귀는 4주에서 6주, 운동 복귀는 보통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를 예상합니다. 재활 운동은 발목 가동 범위 운동과 비골건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을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당부 말씀이 있다면요? 발목을 자주 삐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 결국 만성 불안정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초기에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입니다. 한번 삘 발목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오늘은 발목 인대 파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발목을 접질렸을 때 쉬면 낫겠지 하고 넘기셨다면 지금 당장 발목 상태를 확인해보세요. 통증이 가라앉아도 파열된 인대는 자연 회복이 되지 않거든요. 치료 시기를 놓칠수록 발목은 점점 더 불안해진다는 사실 꼭 기억해주세요. 내 발목이 보내는 신호 절대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오늘 유익한 말씀해주신 정형외과 전문의 황창환 원장님 감사합니다. 메디엘의 발목 인대 파열 미스터리 완벽 해결. 발목 인대 파열은 발목을 지지하는 인대가 늘어나거나 찢어지거나 끊어지는 등 손상된 상태를 말해요. 주로 발목 안쪽보다는 발목 바깥쪽의 인대가 파열되는 경우가 많아요. 계단에서 발을 헛디디거나 운동 중에 방향을 전환할 때, 고르지 못한 땅에서 달리거나 착지할 때 발목 인대 파열이 발생하기 쉬워요. 발목 통증, 붓기, 그리고 멍드는 게 주요 증상인데 파열 정도에 따라서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다친 것 같다면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게 좋겠어요.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를 통해 골절 여부와 발목 불안정성을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MRI를 통해 인대가 얼마나 파열됐는지를 진단할 수 있어요. 발목 인대 파열 치료는 대부분의 경우 보조기 착용과 재활치료 등 보존적 치료로 이뤄져요. 하지만 인대가 완전히 파열된 경우에는 후유증을 남길 가능성이 있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돼요. 재활은 길게는 3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재활 과정에서 발목의 가동 범위를 늘리는 운동과 비골건, 즉 복사뼈 뒤쪽의 힘줄을 강화하는 운동을 해주면 좋아요.